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대둔산과 금강이 어우러져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고 계백의 혼이 살아있는 충절과 예학의 고장이죠. 충남 논산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이 무너져가는 백제를 살리기 위해 목숨과 충절을 바친 계백 장군의 혼이 깃든 곳이죠. 바로 논산에서 백제의 역사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만 따라오세요. 계백 장군을 만나러 가는 길, 초록빛으로 물든 이곳은 탑정호 수변생태공원입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화사한 꽃들로 가득한 수변생태공원은 관광객들과 논산 시민들에게 일상 속 휴식 공간이 되어주는데요. 산책로가 잘 조성돼 있어서 아이들과 나들이 하기에 제격입니다. 와, 이곳에 뭐 나무들도 너무 예쁘고 연못도 예쁘고 참 잘 돼 있는 곳이네요. 탑정호라고 해서 충청도에서 두 번째로 큰 저수지예요. 근데 그 저수지의 일부를 메꿔서 이렇게 시민들이 산책할 수 있게끔 생태공원을 조성을 한 거죠. 물레방아며 이 데크길이며 잘 많은 것들이 마련돼 있는데요. 데크길이 양쪽으로 한 3km씩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걸으면서 이게 시원한 바람과 함께 아이들 같은 경우 여기 바다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넓어요. 데크를 따라 걸으면서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를 즐겨봤습니다. 가끔 이렇게 솔솔 바람 불어오면 그렇게 시원해요. 그렇죠. 바람이 가끔 불어와야 우리가 바람의 고마움을 더 느끼겠죠? 그러니까. 초록초록한 나뭇잎들이 여름을 알리는 6월.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서 잠시 땀을 식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뭐 데크길 열심히 걷고 땀 좀 나면은 여기 앉았다가만 가도 그 땀이 싹 식는 거예요. 몸으로만 뿐만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더 시원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마음도 힐링되고 계속해서 쉬어가고 싶어요. 근데 여기 기왕에 오셨으니까 이 주변에 아직도 좋은 곳이 있거든요. 진짜요? 네. 네, 바로 계백 장군과 순국 선열들의 치열했던 삶을 만날 수 있는 백제 군사박물관입니다.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계백 사업소를 엮으면서 논산시에서 백제의 역사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이제 박물관이 2005년도에 오픈을 했죠. 먼저 사비시대부터 한성시대까지 백제의 역사를 알아볼까요? 근데 백제라는 나라는 총체적인 기간이 678년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500년 가까이가 한성백제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운진이나 사비시대뿐이잖아요. 왜냐하면 거의 한성시대에 남아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백제라는 말도 하게 되는 거죠. 전시실에선 백제군의 행렬 모형과 당시 사용했던 무기를 통해 전쟁 역사와 활동을 보다 쉽고 흥미롭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중에 계백 장군이 계시다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진두지휘하는 모습. 그렇죠. 무기와 갑옷들이 정말 멋져 보이는데요? 우리가 말탄 병사를 기병이라고 하고 활을 쏘면 궁수, 창을 들고 있으면 또 창수라고 그러죠.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말까지도 저렇게 갑옷과 투구를 입혀서 완전 무장을 시켰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저런 것을 뭐 개마기병, 설기병이라고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정확한 용어로 중장기병이라고 합니다. 전통 무기의 설인 선열들의 채취를 느끼며 우리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되새겨보는데요. 백제 군사박물관 뒤편엔 지금으로부터 1340여 년 전 신라군을 막기 위해 황산벌에서 최후의 일전을 벌이다 전사하신 계백 장군의 무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신라의 김유신이 이끄는 5만 명의 전투하고 계백 장군이 이끄는 5천 명의 결사대가 전투를 벌이게 되는 거죠. 계백 장군이 이끄는 부대가 4번의 전투를 이끌었대요. 승리를 이끌었대요. 근데 이제 마지막 전투에 나가기 전에 이제는 질 것을 예상하신 거죠. 근데 남은 처자식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 당시로서는 또 여자들이 적에게 붙들리면 노르개르밖에 이용이 안 됐거든요. 처자식의 목숨을 당신 스스로 거두고 당신도 죽을 결심을 하고 마지막 전투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결국은 계백 장군도 전사하면서 백제가 멸망하게 되는 거죠. 이 황산벌 전투에 앞서는 계백 장군의 그런 마음과 충원이 더 절실하게 이곳에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오면 더 숙연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잖아요.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기 전 기력 보충을 위해 찾은 논산의 맛집. 삼복더위도 무섭지 않다. 한여름을 준비하는 대표 보양식이죠. 배를 든든하게 채워줄 한방 삼계탕입니다. 근데 이게 삼계탕이 다른 곳이랑 다른 특별한 삼계탕이라고 들었어요. 당귀, 청국, 작약, 숙지황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이제 황기 같은 게 더 추가되고 한 10가지 정도의 재료가 들어가고요. 저희가 한약방 가서 그거를 다 사와서 직접 다리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세대 때부터 해가지고 한 30년 정도 된 한방삼계탕이에요. 정성으로 진하게 끓여낸 특제 국물. 그 맛은 어떨까요? 한약에 대한 거부감은 없으시죠? 전혀. 담백하면서도 진한 국물 한 모금에 절로 힘이 솟아나는데요. 삼계탕은 뭐니 해도 이 닭다리를 빼놓을 수 없죠. 통통하게 살이 오른 다리 하나를 잡고 욕심껏 뜯어보는데요. 쫀득한 찹쌀로 끓여낸 죽까지 호로록. 먹고 또 먹고 삼계탕 한 그릇으로 기력 보충 제대로 합니다. 삼계탕 진짜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저 닭볶음은요? 이거 드시다가 삼계탕국만 한 번씩 드시고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매콤달콤한 맛을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별미. 인삼이 듬뿍 들어간 영양 만점 닭볶음입니다. 와, 요 닭다리부터 먹어볼게요. 아니, 요게 인삼이 들어간 인삼 닭볶음이잖아요. 근데 인삼 향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슬라이스를 써서 은은하게 나게끔 난 듯 안 난 듯 이런 식으로 조리를 합니다. 인삼의 은은한 향과 매콤한 양념이 고기 사이에 잘 배어 있어서 환상의 조화를 이룹니다. 저는 이 논산에서 맛있는 이 한방 삼계탕이랑 닭볶음 먹고 올 여름 무사히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 건강청 뒤로. 너무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든든하게 배도 채웠으니 힘을 내서 다시 출발해 볼까요? 이번엔 그다지 높진 않지만 비탈길을 따라 성문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 충남 논산시 연산면에 자리한 백제 시대의 성지이자 슬픈 백제의 역사를 간직한 황산성입니다. 다 올라왔다. 와, 이 황산성 정상에 올라오니까요. 저 멀리 마을도 보이고 한눈에 내려다 보이니까 경관이 좋네요. 근데 뭔가 역사적인 흔적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황산성이 그렇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인가요? 아, 이렇게 궁금한 게 있을 땐 이 박사! 이 박사! 궁금하다고요? 적적 박사, 이 박사! 이 황산성은 충남 논산시 연산면에 있는 백제시대 성지인데요. 1985년 충청남도 기념물 제56호로 지정됐습니다. 황산성은 백제 웅진시대와 사비시대에 걸쳐 출성됐는데요. 그 둘레가 무려 870m나 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거의 허물어진 상태지만 동서남북의 성문의 흔적이 있고 군량을 보관했던 군창지도 확인된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황산벌 전투와도 이곳이 관련이 있나요? 이 주변의 고분군과 함께 백제 말기 황산벌 싸움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데요. 전면으로는 황령산성 깃대봉, 산직리산성, 국사봉들의 성지가 일직선상에 위치해서 신라군 침입을 막는 역할을 맡았고요. 뒤편에 있는 황산성이 본진의 백제군 사령부가 있던 중요 성지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고마워요, 이 박사. 백제의 멸망을 고스란히 지켜본 황산성. 아직 온전히 복구되지 않아 그 흔적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황산성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쳤던 수많은 이들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렇게 논산의 백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치열한 황산벌 전투와 함께 역사를 되새겨보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백제의 마지막 역사 이야기 듣고 싶다면 논산으로 놀러오세요. 역사는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라고 하죠. 황산벌에서 피고 졌던 백제의 역사, 그리고 목숨 바쳐 싸운 선조들의 민족 정신을 배울 수 있었던 논산에서의 하루였습니다. 신나
신나는 여름, 물놀이의 계절이 왔습니다. 내륙의 바다 충주호에서 다양한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데요. 특히 바람의 흐름을 이용해 수면에 떠서 움직이는 요트 타기, 지금 도전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웅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요, 바로 내륙의 바다 충주호입니다. 이야, 좋다. 야, 근데요, 여기서요 요트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와,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시원하게 요트 체험하러 가시죠. 탁 트인 경관이 아름다운 충주호입니다. 이곳에서 다양한 수상 레포츠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아니, 이게 진짜 사실인가요? 충주에서 요트 체험을 할 수 있는 게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내륙의 바다인 충주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저희는 2010년부터 시작해서 매달 4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요트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제가 요트 체험을 하려면은 어떻게 준비 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가장 먼저 교육장에 올라가셔가지고 수상 안전 교육과 그다음에 요트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물놀이 안전을 위해서는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인데요. 이렇게 벗겨지면 안 됩니다.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을 위해서는 내 몸에 맞는 구명조끼를 선택한 후 벨트를 이용해 벗겨지지 않도록 고정해야 합니다.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는 이유는 정말 다양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물에 빠지면 가장 첫 번째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 행동이 뭘까요? 물에 빠졌을 때요? 네. 살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안전교육을 마친 후 본격적인 체험에 나섭니다. 우와! 야, 요트 타다, 요트! 와, 여러분, 제가 이제 요트 타러 갈 겁니다. 너무 기대돼요. 아니, 여기 이거 보트 이거 타야 되는 거예요? 예, 타고 자 요트 교육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진짜요? 예. 여러분, 그럼 이제 요트 교육장으로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것도 재밌다. 출발! 고고고! 우후! 우리가 2시간 반 동안 수상 스포츠 체험 교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시카약을 먼저 체험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SUP 스탠딩 카약, 서 타는 카약을 체험하시고요. 그다음에 크루징 요트라고 큰 요트가 있어요. 돛을 피고 큰 요트를 체험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딩기 요트를 체험하실 건데 딩기 요트는 따로 또 교육을 또 따로 받으셔야 됩니다. 아, 저 딩기 요트를 하려면 이걸 다 체험을 해야지만. 체험하신 다음에 예, 마지막으로 저걸 하고 싶었네. 도전! 충주호에서 딩기 요트 타기. 과연 오늘 중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 여러분 지켜봐 주세요. 노를 잡으실 때는 요 아래 짧은 쪽 말고 긴 쪽을 위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왼쪽은 하나. 오른쪽은 둘. 그래서 간단한 노젓기 방법을 배운 후 충주호에서 시카약 타기에 도전합니다. 시카약은 전복될 위험이 적어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탈 수 있는 수상 레포츠인데요. 도전 성공! 제가 다음 과제는 어떤 건가요? 자, 다음 과제는 SUP라고 스탠딩 카약이라고 하거든요. 서서 타는 카약인데 예. 시카약보다 체력 소모가 3배 이상 많고요. 그리고 스탠딩 카약은 내가 중심을 못 잡거나 그러면 물에 빠집니다. 스탠딩 카약 타기 전에 올바른 자세와 노젓기를 배웁니다. 스탠딩 카약은 몸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보드 위에서 중심을 잡으며 부드럽게 노젓기가 필수. 중심을 잃으면 에구에구 이렇게 물에 빠진답니다. 살려주세요. 그럼 제가 이번에 할 거는 어떤 건가요? 이번에 할 거는 예. 크루징 요트라고 해서 딩기 요트보다 훨씬 더 좀 무디고 그러지만 딩기 요트를 배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배우는 게 좋습니다. 예. 진짜? 그럼 예, 이건 크루징 요트 타고 나가서 똑같이 딩기 요트처럼 돛을 피고 그다음에 바람에 따라서 방향을 바꾸는 법과 세일 조절하는 법을 또 배울 겁니다. 딩기 요트 도전에 앞서 동력과 바람을 함께 쓰는 크루징 요트를 타보았는데요. 핸들 역할을 하는 러더를 조종하는 방법과 바람에 따라 세일을 펴는 법, 텔테일을 통해 바람의 방향을 읽는 법 등을 배웠습니다.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요트를 움직이면서 요트의 매력에 푹 빠져보는 시간,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기분입니다. 무엇보다 내륙의 바다 충주호에서 요트를 탈 수 있다는 게 무척이나 신선하고 행복했는데요. 멋진 자연 속에서 바람을 온몸으로 즐기는 요트 타기,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내륙의 바다인 충주가요. 어떻게 보시면 저 유럽 같은 경우는 조그만 호수, 저수지만에서도 요트를 탑니다. 쉽게 한강에서도 요트를 타고 갑천에서도 요트 샵으로 요트를 탑니다. 근데 이 한강이나 이 갑천이나 이런 데보다 수십 배가 넓은 이 충주 요트 여기서 충주에서 요트 탄다는 것은 굉장히 더 어떻게 보면 더 실용적이고 훨씬 더 과학적으로 훨씬 좋죠. 그렇습니다. 충주호에서 요트를 탈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딩기 요트 타기에 도전해 볼 텐데요. 도전에 앞서 이론 교육을 받았습니다. 배워 러핑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 거 제가 다 확실히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딩기 요트 한번 타러 가보시죠. 자, 출발하시죠. 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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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 자신 있게 딩기 요트 타러 갑니다. 실전 요트 타기에 앞서 시뮬레이션 교육을 받았는데요. 요트는 바람의 과학으로 작동되는 배라 배워야 할 내용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무엇보다 용어부터가 굉장히 낯설었는데요. 게다가 요트의 작동 원리를 깨우쳐야 도전할 수 있는 레포츠라네요. 저 딩기 요트 잘 탈 수 있을까요? 제가 사실 이 딩기 요트를 타기 위해서 네. 정말 이 보트랑 싸우지 않습니까? 요거 제가 헛되이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켜봐 주세요. 아주 딩기딩기 하면서 잘 탈게요. 예, 시작하시죠. 시작하시죠. 떨리는 마음으로 딩기 요트 위에 몸을 싣습니다. 초보자이다 보니 교관님과 함께 배에 타는데요. 배 위에서도 교육은 계속됩니다. 요트에서 자리를 이동하는 태킹을 배우고 난 후 비로소 이제 혼자 요트 위에 남게 됩니다. 들어가실까요? 어우, 두렵지만 설레는 이 마음. 그렇죠. 무전기로 발판을 전해지는 펴놓고. 교관님의 지시를 들으며 조심스럽게 딩기 요트를 탑니다. 자, 앞으로 계속 가면 배 부딪히겠죠? 발쭉 피시고. 예. 네. 자, 앞에 보시고 배 갑니다. 이제 바람 맞았습니다. 품에서 일어나 괜찮아요. 예. 네. 성공! 충주호에서 딩기 요트 타기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딩기 요트는 아이들의 집중력과 그다음에 생각력과 판단력이 굉장히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이 물과 자연과 싸우는 스포츠다 보니까 굉장히 안전하고 그다음에 환경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요트는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너무나 좋은 레포츠라는데요. 요트의 작동 원리를 온몸으로 배우며 공부도 하고 또 시원하게 물 위에서 뛰어놀 수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물놀이 한다는 기분으로 왔었는데요. 여기 처음 요트를 조금씩 타면서 이렇게 좀 넓고 탁 트인 공간에서 운동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아이들도 이렇게 바람 맞으면서 일단 아무런 동력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자연의 힘, 바람만으로 이렇게 레이싱을 즐기고 다른 속도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요트를 타다 보면 자연과 내가 꼭 하나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물 위에서 바람과 함께하는 레포츠. 요트를 타다 보니 어느새 자연과 내가 하나 되어 마음까지 힐링하게 됩니다. 와, 제가 진짜 한눈 팔 새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뭐 처음이지만 좀 잘했나요? 어땠나요? 굉장히 잘했습니다. 첫날 치고 벌써 네. 혼자서 나갔다 집까지 찾아올 정도면 굉장히 잘하신 거고 이 정도면 저희가 3일 정도 코스 잡거든요. 네. 근데 하루 만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야, 여러분 들으셨죠? 저 같은 사람도 하루 만에 속성으로 이렇게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요, 이렇게 자연과 함께 바람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요트 체험하러 충주로 오세요. 놀러 오세요. 요트! 특별한 사람들만 즐기는 레포츠가 아닙니다. 바다에서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도 아닙니다. 내륙의 바다 충주호에서 물과 바람과 자연을 즐기며 요트의 매력에 여러분도 한번 빠져보세요. 세상을 바꾸는 힘은 한 발 더 앞선 열정, 한 발 더 다가서는 노력과 한 발 더 나아간 변화. 세상의 맛을 바꾸는 힘 역시 열정의 한 발. 한 발 한 발이 다 소중해요. 단 한 발도 놓칠 수 없어요. 생기 발랄? 먹으면 먹을수록 생기 발랄해지는 기발한 발요리로 초대합니다. 발로 요리했다고 우습게 보지 마라. 진짜 발요리는 고수들의 손 안에 있단 말씀. 오래된 한옥부터가 남다른 이곳의 메뉴는 저희는 이거밖에 안 해요. 딱 하나뿐인 메뉴가 담긴 양은소. 마당 한가운데를 차지한 너는 누구? 아직 공개하면 안 돼요. 2시간 반 동안 푹 익혀 나오는 거예요. 알려주시면 안 돼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2시간 30분을 참고 참아 드디어 개봉받고 훈훈한 훈기를 내뿜으며 등장하는 것은 발요리계의 대부 족발 되시겠다. 이 족발의 기발함은 건강과 맛을 한 번에 사로잡았다는 것. 국내산 한약재와 특별히 제가 만든 비법인 효소를 가지고 만들고 있기 때문에 색깔이 진하고 육질이 탱글탱글하고 맛있습니다. 충청도에서 대구로 시집온 어머니는 이곳에서 만난 고향분에게 족발을 배우셨단다. 어머니가 눈대중으로 배운 족발을 건강 레시피로 체계화시킨 아들.
몇 년 전에는 어머니가 바가지로 약재를 개량을 하셔서 맛이 좀 들쑥날쑥하고 일정치 않길래 제가 체계화된 레시피를 잡아내서 이제 일정한 맛을 잡아냈습니다. 모자에 애정이 듬뿍 담긴 족발 한 상. 적절한 당도와 염도를 맞춘 건강한 맛에 특별히 찾아왔다는 손님들. 족발은 역시 쌈이지 쌈. 더 어린 피부로 돌아가는 콜라겐 충전. 쫄깃쫄깃하고 아주 진맛입니다. 오래된 한옥이라서 분위기도 좋고 그에 대한 그 그리움도 있고 있는 그런 음식점이라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족발도 족발인데 여기 겉절이가 너무 맛있어요. 사장님, 겉절이 좀 더 주세요. 족발은 양념장 하나에 단벌 신사라는 고정관념은 없다. 겉절이 나왔습니다. 비밀 양념이 담긴 겉절이부터 곰치 장아찌까지 족발의 맛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밑반찬들도 인기 만점. 이들처럼 발요리 발골단이 되고 싶다면 지금이 적기. 한약재가 많이 들어가는 잡내가 없고 올여름에 건강하게 잘 넘길 것 같네요. 이발 저발 다 필요 없고 족발이 최고입니다. 족발. 기발한 선정 포구를 했다고 해서 찾은 두 번째 장소. 벽에 내건 화끈한 도전장. 대놓고 매운맛 좀 보라고. 그도 그럴 것이 여기저기서 불 뿜어내는 손님들. 29 젊은 사장님의 당당한 제안이 이어지는데. 저희가 1단계부터 5단계까지가 있는데 매운 거 잘 드시면 3, 4단계도 괜찮은데 어떠세요? 2단계. 2단계 드릴까요? 5가지 고지를 위해 한 발 한 발 내디는 불같은 재미가 있는 발요리는 바로 매워야 맛있는 닭발. 1단계는 어린이가 드실 수 있게 고춧가루가 아예 안 들어가고 2단계는 매운 라면 생각하시면 돼요. 3단계는 베트남 고춧가루를 사용하고 4단계, 5단계는 부트졸르키아 고춧가루를 양을 다르게 해서 사용합니다. 고춧가루 블렌딩과 손목 스냅의 기술이 만들어낸 매운맛. 과연 최고의 경제 이른이가 있을까? 5단계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1년에 한두 명 정도 있을까 말까 합니다. 사장님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세요? 저는 2단계 정도? 어머, 지금 한 발 빼시는 거예요? 매운맛 걱정하지 마세요. 기발한 세팅으로 매운맛 잡아드릴게요. 매운 발요리의 기발한 비법은 닭발과 바나나, 치즈, 그리고 새우의 만남. 닭발과 바나나의 묘한 조합에 손님들은 과연 바나나? 그저 보기 좋은 플레이팅 같았던 바나나의 반전이 있었으니. 제가 일단 매운 걸 잘 못 먹는데 바나나랑 같이 먹으니까 바나나가 나오는 이유가 있었네. 아, 이거 정말 신의 한 수입니다. 최고, 맛있어요. 치즈는 매운맛 세계에서 이미 유명 인사. 스그가 매워봤자 내 발 아래지 뭐. 보들보들 신속살 새우도 매운맛 잡는 별미. 여러분은 나만 믿어요. 새우의 탱글탱글함이랑 닭발에 불맛이 같이 느껴져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진짜 쫄깃쫄깃하고 양념도 진짜 맛있어요. 최고. 닭발 요리의 또 하나의 지원자 계란찜. 이것도 발은 발이다 폭발. 넘칠 듯 말 듯 가득 찬 치즈 계란찜으로 속 살살 달래주면 든든해진 그 속에서 행복 발견.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이랑 메뉴에 단계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매운 거 되게 잘 드시는 분들한테 특히 추천드리고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한테도 특히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발요리가 있는 곳으로 발빠르게 도착. 그런데 여기는 그 유명한 똥집 골목? 똥집이라 하면 발보다는 높은 곳에 위치한 존재인데. 아, 이 집이요? 딴 집엔 없는 큰발 작은 발이 다 있어요. 큰발 작은 발을 찾아 부엌행. 고소한 튀김 냄새 가득. 그런데 발은 어딨지? 응? 자, 여기 문어발입니다. 이번에는 그야말로 긴 발 등장. 닭똥집과 문어튀김의 조합을 만들어낸 사장님. 그런데 이 발은 좀 예민한 발이라고? 수제 파우더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시간이 조금만 더 튀우게 되면은 문어는 질겨지고 조금 덜 튀우게 되면은 문어에서 물이 나와서 식감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뉴의 진리. 양념 반, 프라이드 반 위에 한 발 더 걸친 문어발.
모양새부터 맛까지 업그레이드 되면서 똥집게 핵인싸 탄생. 몇 년 전에 남해에 가서 문어 튀김을 먹었었는데 그 문어의 식감이 제가 판매하는 그 똥집의 그 쫄깃함과 비슷해서 제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 너무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에 비슷한 오징어도 한번 튀겨서 해봤는데 그 역시 반응이 너무 좋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조합을 이뤄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손님상으로 옮겨진 문어발 똥집. 푸짐한 매력 발산, 고소한 향기 발산. 오, 문어 크다. 어머, 얘 이런 건 꼭 찍어야 돼. 자, 문어 튀김 먹기 좋게 잘라서 쫄깃한 똥집 튀김과 함께 먹으면 입안에서 또 한 번의 행복 발견.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한 이 맛 아무 데서나 볼 수 없다. 이게 대구밖에 없어요. 되게 고소하고 쫄깃하고 맛있어요. 저 자주 오는데 스트레스 받을 때, 뭐 씹고 싶을 때 작은 발 큰 발 다 씹으러 자주 옵니다. 통 오징어 튀김이 함께하는 작은 발도 등장. 아이들 입에 안성맞춤인데 이 맛에 어울리는 사자성어가 있었으니 바로 겉바속촉. 똥집만 먹어도 맛있는데 문어까지 있으니까 더 특이하고 좋네요. 당연히 어려운데 힘든데 고생하는 남편 생각이 나요. 이 집 너무 맛있다. 같이 먹으러 와요. 갈매기 어려운 맛 즐겨보세요. 한 발도 놓칠 수 없는 매력에 푹 빠진 사람들. 더워지는 날씨와 피로에 지친다면 일상에서 한 발 물러나 특별한 발 요리와 만나보면 어떨까? 평범한 일상에 또 다른 발견이 될 것이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선사하는 취미가 여기 있습니다. 요즘 대세는 반려식물 키우기. 반려식물에 대한 모든 것 전격 해부해 드립니다. 사무치는 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도착한 이곳은 오 세상이 초록빛깔의 세상입니다. 이 향기 느껴지시나요? 내 스타일이야 완전히. 입양하러 오셨어요? 저를 입양하신다고요? 요즘은 일반 사람들도 식물을 많이 입양을 하시거든요. 반려식물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마음에 드는 식물을 고르고 데리고 와서 이름도 붙여주고 내 옆에서 애착을 가지고 키우는 식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식물 입양을 위해 농장을 찾은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왜 반려식물을 선택하신 거예요? 저는 반려동물도 키워봤는데 일하다 보면 너무 바쁘고 나도 지친데 퇴근 후에 먹이 주랴 아니면 뭐 배변 치워주랴 씻겨주랴 너무 귀찮은데 제가 식물 딱 키워보니까 물만 주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쑥쑥 커서 되게 보람도 많이 느끼고 얘도 저한테 좋은 걸 많이 주고 일석이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친구 이름도 있어요? 물을 주러 갈 때 누구야 뭐 밥 먹자 이렇게 한다든지 제 기분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름이 바뀌는 것 같아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교감을 하죠. 반려식물인데. 그럼 잘 때 그러면 잘 자, 엄마도 잘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경우에 따라 하는 경우도 있죠.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말. 저도 그 매력을 느끼기 위해 이리저리 마음에 드는 식물을 살펴보는데요. 종류가 많아서 선택이 애매합니다. 입문용이라고 하나요? 어떤 식물이 있어요? 잎이 넓은 식물들이 집에서 키우기 쉽거든요. 아무래도 수분을 머금고 있는 면적이 넓다 보니까 건조에 강한 능력이 있어서 물을 다른 식물들보다 조금 덜 주셔도 돼요. 공기 정화 능력도 뛰어나고 가습 효과도 뛰어나기 때문에 더 잘 키우실 수 있어요. 식물과 사람이 똑같네. 이게 면적이 커야 돼요. 그래야지 햇빛도 많이 받고. 식물은 뭐니 해도 꽃이 제격이죠. 꽃을 보면 힐링을 느끼는 건 당연지사. 사실 제가 갱년기라서 꽃을 봐야 힐링이 되거든요. 그쵸? 꽃이 저는 너무 좋아요. 네, 꽃을 보면 되게 아름다워서 초보자분들이 꽃을 많이 찾으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꽃이 피는 식물 같은 경우는 햇빛의 양이나 바람이 더 많이 쐬어야 되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실내에서 기르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로즈마리나 애플민트, 라벤더 향이 좋다고 실내에서 많이들 키우시려고 하시는데 오래 키우시지를 못하세요. 설명을 듣고 난 뒤 신중하게 저에게 맞는 식물을 골라보는데요. 이거 너무 귀엽다.
아니 그런데 이것도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 식물은 잎 모양이 동글동글 돈 모양 같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네. 금전수라고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부르는 식물. 돈나무라고도 부르기도 제가 하고. 요즘 굉장히 쪼다리 형편이 굉장히 안 좋아요. 정말요? 예. 그럼 이거를 반려식물로 하나 드리셔야겠어요. 아 이거 굉장히 필요한 것 같네요. 돈을 부르는 금전수, 이런 게 운명적인 만남이죠. 애기야, 가지야. 이 친구 입양할래요. 이 친구로요? 네, 그런데 제가 한 번도 이거 반려식물을 키워본 적이 없어서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이거 어떡하죠? 그러면 제가 이 친구를 잘 키우실 수 있도록 잘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뭐부터 해야 되나? 저희가 이제 직접 골라오신 금전수 네. 직접 분갈이를 한번 해볼 거거든요. 분갈이? 네. 배수망을 가지고 배수 구멍을 이렇게 막아주시는 거예요. 막아주시고 이렇게 세척된 마사토로 적당히 배수층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영양분을 가지고 있는 혼합토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살짝 포트를 마사지 시켜주면서 식물을 조심스럽게 따라 이렇게 식물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꾹꾹 누르시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흙이 들어가도록 내 힘으로 누르는 것보다는 물을 주면서 흙이 가라앉도록 물 주실 때 흙이 튈 수 있기 때문에 위에 한 번 더 멀칭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되시면 분갈이가 완성됐습니다. 분갈이 완성이네요. 네. 야 감쪽 같다. 아니 근데 선생님 분갈이를 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분갈이를 하지 않으면 흙에 있는 영양분이 다 소실되기 때문에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를 시켜주면서 새 흙을 넣어서 영양분을 더 얻게 해주는 거예요. 분갈이를 자주 해주실 필요는 없고요. 한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분갈이를 해주시면 돼요. 반려식물 키울 때 또 가장 중요한 거 뭐 체크해야 될 부분. 통풍이 제일 중요해요. 환기를 시켜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물주기 같은 경우는 손가락으로 흙을 이렇게 한번 넣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겉흙이 말랐을 때 사실 듬뿍 주시는 게 좋아요. 밑에 받침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네. 듬뿍 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물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중 습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스프레이를 자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반신욕 하거든요. 근데 같이 그냥 훅 들어가서 반신욕 이렇게 하고 네, 그건 좀 그렇죠? 근데 이거 있잖아요. 이름을 하나 좀 괜찮은 거 좀 지어주세요. 직접 데려가셔서 키우실 거잖아요. 돈복이 좀 저한테 들어오라고 기원을. 도나 이거 어때요? 도나? 네. 아, 도나. 도나. 이름 기가 막히죠? 반려식물이 생겨서 좋긴 좋은데 어디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디에 둬야 이쁘고 좋을까요? He deals the cards as a meditation. 제가 말입니다. 반려식물을 가지고 집을 이쁘게 꾸미고 싶어서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이제 플랜테리어를 하는 공간입니다. 플랜테리어라고 해서 이제 식물 플랜트와 인테리어의 합성어인데요. 네. 식물을 단순히 집에 와서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 배치함에 따라 인테리어 효과를 낼 수 있고 그런 식물을 통해서 공기 정화 효과와 심리적인 안정까지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게 바로 플랜테리어입니다. 제가 이 돈나무를 가져왔는데 거실에서 두고 키우시면 네. 공기 정화 효과도 좋고 이제 습도 조절도 가능해서 뭐 이런 라탄 바구니를 통해서 조금 더 다른 느낌을 주실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담으셔가지고 이제 놔두시면 네.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을 보실 수 있고 더 다른 인테리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나무 같은 거 뭐 추천하실 만한 나무가 있다면? 아레카야자, 파키라, 남천 등 다양한 나무들이 많은데요. 포르말데히드를 제거하는 효과와 새집 증후군에 좋은 그런 효과들이 많아서 이제 거실에서 키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몬스테라와 홍콩 야자인데요. 음이온이 많이 나오고 공기 정화 효과가 있으니 침실에 두면 좋겠죠. 선인장, 수투키, 산세베리아는 컴퓨터 옆에 두면 전자파 굿바이. 안수리움, 관음죽은 일산화탄소 제거 능력이 탁월하니 화장실, 주방에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플랜테리어 지금 배워보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식물을 통한 인테리어 소품이기 때문에 이제 물이 많이 닿지 않는 곳에만 넣어주시면 얼마든지 소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 어머니는 타이어에다가 화분을 씹어가지고 정말 아버지하고 정말 분위기 안 좋았거든요. 그러면은 네. 지금 뭐부터 하면 돼요? 네, 일단은 배수망이라는 이 망을 깔아주셔서 물을 많이 흐르지 않게 하셔야 되고요. 이제 마사토를 깔아주세요. 돌을 까심으로 인해서 물을 좀 천천히 내려가실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흙을 채워주시면 되세요. 뿌리에 맞게 어느 정도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식물을 고르시면 되거든요. 아, 서로 종이 다르잖아요. 근데 일종의 지금 보여드리는 식물들은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같이 심어도 상관없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지금 한 집에 다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요. 이제 다육이를 고르셨으면 이제 이렇게 얹어주세요. 일단 처음에는 위치를 잡네요. 그렇죠. 위치를 잡는 동안 자기네들끼리 서로 상견례 정도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사돈지간처럼. 이제 흙을 채워주시면 되거든요. 이 친구들은 관리하는 건 힘들지 않나요? 전혀 쉬우세요. 다육이는 근데 한 달에서 한 60일까지는 물을 안 주셔도 살아요. 야, 다육이 천하무적이네. 네네네. 이제 다시 마사토를 어느 정도 깔아주세요. 이게 나물이에요? 나물이요? 식사 안 하셨어요? 아니. 아, 제가 마무리라고 해줘요. 나물이요. 아니요. 저도 나물 좋아해요. 이제 이까지 했으면 이제 한번 꾸며 볼 건데요. 네. 먼저 새하얀 모래로 이불을 덮고 알록달록 원하는 돌멩이도 얹어 화사하게 꾸며주고 아기자기한 소품까지 더해주면 토끼와 식물이 함께 사는 테라리움 끝! 어렵지 않죠? 아니, 이런 거 집에 그냥 딱 두면은 분위기 완전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달라져요. 네? 집에 가셔서 이제 거실이랑 이건 이제 원하시는 테이블 같은 데 놓으시고 한번 꾸며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제가 플랜테리 하는 법 배웠다 아닙니까? 그래서 반려식물 가지고 집을 한번 이쁘게 꾸며봤습니다. 요렇게 꾸몄거든요. 보이지? 돈나무, 다육이, 그리고 반려식물. 아, 집안 분위기가 바뀌었다 아닙니까? 딸, 아빠 잘했지? 아빠 이상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식물 키우는 방법부터 식물을 이용한 일상 속 인테리어 꿀팁까지 지친 일상을 달래줄 나만의 반려식물을 곁에 두고 지금 힐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야, 이건 좀 맞는 것 같은데. 주소가 바로 앞에. 이 골목 끝에 바로 앞에. 근데 이렇게 대문 열어놔도 되는 거예요? 이 동네 참 좋은 동네네. 이지영 씨. 저. 안녕하세요. 잠시만 좀 내려주겠어. 혹시 이지영 씨세요? 네, 제가 이지영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한국의 100개의 산을 등산? 네. 성공하신 분? 네네. 근데 이렇게 체구가 작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저는 굉장히 이렇게 좀 막 힘도 좋고 네. 키도 크고 성큼성큼 이리 올라가시는 분인 줄 알고 기대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네, 또 산 탈 때는 좀 다른 모습이라서 네. 아, 산 탈 때는 갑자기 이렇게 막 헐크처럼 변하는 거예요? 네, 좀 강인한 모습을 네. 여기 마당이 너무 이뻐요. 이렇게 나무도 키우고 있고 화분도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 수국도 이렇게 있는데 할머니가 화분이랑 꽃 되게 좋아하시고. 아, 그래요? 친할머니의 피가 흐르네요. 네. 나무를 좋아하고 꽃을 좋아하고 네. 꼭 정상까지 가세요? 꼭 정상까지 가요. 네, 느리더라도. 네. 날이 저물어도? 날이 저물어도 정상은 꼭 찍고 내려야 돼. 집에서 되게 전화가 많이 와요. 어디냐 이러면 고속도로에서 자고 휴게소에서 일출 보고 와요. 산은 언제부터 탔는데요? 산은 한 3년 다 돼가는 거 같아요. 3년 만에 100개의 산의 정상을 간 거예요? 정확히는 1년 11개월? 원래 100개를 하려고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요. 원래는 그냥 10개만 하고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왜 계속?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뭘 했다 이런 뿌듯함? 네, 그런 거. 일주일에 몇 번 가요? 최고로 많이 갔었을 때는 5번. 5번. 네. 아직도 가고 싶은 산이 있어요? 많죠. 우리나라 네. 산은 몇 개인데요? 거진 4,400개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100개밖에 못 갔어요. 시집은 다 갔네. 정상에서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으면 약간 치유받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벌써 뒤다. 우리 한 10km 와지 않았나, 10km. 한 200m. 와, 땀도 한 방울 안 흘려, 땀도 한 방울도. 지영 씨 땀도 안 흘려. 나 미치겠는데, 지금. 야, 진짜 크다. 날이 습해서. 꽁 아니야, 꽁? 아닌가? 까마귀. 현장 톡톡이지만 이 마스크 끼고 한다는 건 방독면 쓰고 하는 거랑 똑같아. 쓰고 못하겠어. 우리가 거리를 두고 네, 거리를 좀 두고. 네.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산에 나뭇잎도 꼼짝도 안 해. 바람 한 점도 없어. 바람 한 점도 없다고 지금. 우리 얼마큼 걸어온 것 같아요? 아직 한 10분의 1? 어지럽다, 나 솔직하게. 제일 먼저 간 산이 어디예요? 합천에 있는 가야산 국립공원이요. 그것도 쉬운 건 아닌데. 네, 힘들어요. 뭣도 모르고 되게 험한 그 코스로 갔어요. 오를 때는 내가 지금 여기를 왜 있지? 이 생각이 들었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중간에 힘든 거지? 내려오잖아요. 또 중간에 내려오기에는 또 아까운 거예요. 그만큼 걷는 그 거리가. 네네. 산이 왜 좋아서 이 3년 동안 타는 건지, 왜 시작됐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처음에는 저도 산이랑 거리가 좀 많이 멀었었어요. 안 좋은 일들로 인해서 제가 자존감이 되게 낮아졌었거든요. 안 좋은 일? 건강상 문제도 좀 안 좋았었고. 건강해 보이는데. 지금은 건강해요. 네, 지금 건강한데 제가 몇 년 전에 갑상선 암 판정을 받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되었죠. 몇 년 전에? 지금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네네. 그럼 나타나는 증상 같은 거나 뭐 아프다든가? 아니요, 피곤함이 좀 많이 느껴지는? 지영 씨, 네. 이 산 오르는 거 굉장히 피곤해요. 아니요, 산 오르면 되게 좋아요. 우리 감독님들 많아. 지금 벌써 피곤해 지쳐가지고. 3개월 정도 기다리다 수술했는데 나이가 아무래도 어리다 보니까 그게 조금 커졌더라고요. 할머니도 깜짝 놀랐겠는데 거기 지영 씨 그렇게 이뻐하는데. 그냥 일하면서 나중에 아프면 그때 수술하겠다, 지금은 수술 안 하겠다 했는데 가족분들이 이제 일하는 직장에 찾아오셔가지고 설득을 하시더라고요. 여쭤봐도 여쭤보겠지만 기분이 어땠어요? 왜 나한테 그게 이제 그런 병이 걸렸을까? 왜 나한테? 왜 나만 그렇게 이제 아파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었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제가 컸거든요. 이제 아버지 대신해서 이제 할아버지 손에 컸는데 할아버지께서도 갑자기 이제 돌아가셔서 치유 과정에 본인 치유 과정에 할아버지가 또 이제 세상을 회복하는 도중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갑자기 이제 인사도 없이 돌아가셔가지고 거기에도 또 많이 충격을 많이 받았죠. 좋은 생각, 뭐 긍정적인 이야기 이런 것만 해야 되는데 거기 또 할아버지가 근데 가실 때는 주무시면서 가셨거든요. 그래서 좋게 생각은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함께 살아왔던 그 시간들이 몇십 년이다 보니까 빈자리가 되게 크더라고요. 많이 보고 싶겠네요. 많이 생각나죠. 네. 항상 할아버지는 지영 씨한테 네. 자주 하던 말이 있었던가요? 제가 제일 최고라고 해주셨죠. 그리고 이제 늘 하던 말이 있기는 해요. 뭔데? 남자였으면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지영이 최고. 아이고 근데 남자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거야? 네, 첫 손 주고 하시니까 기대가 좀 많이 크셨나 봐요.
할아버지 언제 제일 보고 싶어요? 늘 보고 싶죠. 늘. 할아버지는 거실에서 생활을 하셨거든요. 근데 딱 현관문을 열면 바로 거실이 보이잖아요. 그럴 때 제일 많이 생각나죠, 늘. 그때 시간을 돌려봅시다. 네.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 하루 전, 24시간 전이다. 지영 씨는 이제 할아버지가 내일 되면 먼 길 떠나신다는 걸 안다고 가정했을 때 할아버지한테 꼭 뭔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제가 그 전에 차를 샀어요. 늘 저한테 이제 그 팔공산에 제2석굴암 드라이브 가자고 바람 쐬러 가자고 하셨는데 다음에 운전 잘하게 되면 모시고 갈게요 했는데 그러고 일주일 뒤에 돌아가셨거든요. 그게 제일 마음 아파서 그때 되면은 일을 제쳐두고라도 드라이브 한번 꼭 해드리고 싶어요. 손녀랑 같이 이렇게 한번 네. 가고 싶었는데 내가 꽃피는 3월이었거든요. 할아버지, 저 지영인데요. 그때 운전 못한다는 핑계로 같이 막 드라이브도 못하고 했는데 할머니가 할아버지 가는 거 못 봐가지고 아직까지 그래요. 인사 못하고 갔다고. 그때 병원이 아니라 진짜 같이 어디 나갔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할아버지 없는 그 큰 집이 너무 좀 그렇고 그래도 정은이랑 할머니랑 잘 지내고 있거든요. 빈자리가 좀 크긴 한데 그래도 주변에서 고모들이랑 아빠랑 잘 옆에서 잘 해주고 계시니까 위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모두 안 아프게 그렇게 지켜봐 주시고 그냥 보고 싶어요. 꿈에 한번 나와주세요. 진짜 보고 싶어요. 꿈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사랑해요, 할아버지. 눈부셨다. 보고 싶어요. 완치 판정을 받는 게 네. 할아버지한테 첫 번째 보답이 아닐까. 네, 안 아프고, 네. 그리고 이제 운전할 때 안전하게 운전하는 모습 보여주고. 네. 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 후회 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 나는 알아 내겐 보여 그토록 찬란한 너의 날개 겁내지만 할 수 있어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 못 올라가겠습니다. 네. 진짜 못 올라가. 우리 스태프도 지금 지쳐있어 지금. 네, 여기까지 오신 거면 가실 수 있어요. 집에 있으면 막 산이 불러요. 지영아 빨리 와. 불러요? 꿈에서 나와요. 진짜요? 네. 이게 갈 때마다 새로운 산이잖아요. 늘 똑같은 산이 아니라. 비슷비슷하잖아요. 아니에요. 이제 똑같은 산이라도 계절마다 다르고 코스마다 다 다르고. 그래서 한 산을 좀 여러 번 가는 게 제일 좋죠. 아 정말 꼭 이 산만큼은 참 추천하고 싶다. 지리산, 그다음에 계룡산, 월출산 여기는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계절은 언제? 지리산은? 지리산은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 그때 지리산의 풍경을. 계룡산은 겨울에 가면은 진짜 예쁠 것 같아요. 눈 내릴 때? 눈 내리고 다음 날. 영암 월출산은 네네네. 언제 가면 좋을까요? 여름에 가시면 좋아요. 여름에 가면 좋다. 네. 가을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결국 이 산을 3개 추천했지만은 사계절 다 가야 되네요.
네, 사계절 다 가셔야 되고 네. 다른 코스로도 여러 번 가시면 더 좋죠. 아, 몸을 조금만 비틀어도 이 산 모양이 달라지는 모습이 참 네. 절경이다. 네네. 제일 힘든 산이 어디였어요? 가리왕산이요. 가리왕산. 강원도에 있는 건데. 아, 강원도 소리만 들어도 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비가 너무 많이 오면 길을 찾기 힘들 정도로 원시림 상태예요. 길은 잘 닦여 있긴 아, 하지만. 이게 지금 방향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마지막 같은 산이 어디예요? 백자를 딱 마지막 이게 백이다. 북한산. 아, 북한산에서요? 네. 오, 그 쉽지 않다 그러던데. 수문벽 코스로 다녀왔거든요. 수문벽? 네네. 이름도 무섭네요. 수문벽. 네. 근데 그건 길어요? 그게 코스가 암릉으로 되어 있는 데라서 조금 위험하기는 해요. 비가 오거나 뭐 눈이 오거나 이럴 때는. 그 마지막 100번째 딱 됐을 때. 네. 상상이 안 가는데 그 기분. 아, 이제 끝났다 이런 약간 시원섭섭함?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이젠 이렇게 미친 듯이 산을 안 타도 되겠구나. 그래, 백자를 딱 했어요. 네. 백자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만둬야 되잖아요, 맞죠? 다른 걸 또 도전해봐야죠. 수영? 아니요. 그러면 산에 있는 걸 또 다른 도전으로 가는 거죠. 산에 있는 걸 다른 도전이면은 10만이. 뭐 종주를 해본다거나. 종주요? 네네. 지금 생각해둔 종주가 지리산 화대 종주. 그 몇 킬로인데요? 48점 몇 킬로인가? 네, 40킬로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제일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솔직해 주셔야 됩니다. 네. 가방 안에 뭐 들었어요? 아니, 너무 가볍게 들고 올라가길래 네. 가방 한번 열어봐도 될까요? 네네. 아니, 제가 이거 불편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제일 먼저 보이는 거 이쪽에 네. 물. 저도 뭐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짜자자자자. 이게 100번째? 네. 와, 이걸 여기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게? 네, 그냥 아무 때나 놓고 다녀가지고. 짜라짜란 짜. 이거 뭐야? 네. 10번째 올랐을 때 처음 받아봤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네. 그때 기분이? 내가 해냈다. 진짜 10개. 네, 정말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다, 진짜. 야, 그 생각 들겠다. 산 정상에서 그 파란색을 이렇게 들고 찍고 있는데 다음 분이 이 황금색을 들고 찍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나도 한다. 네. 와. 그러면 종주도 이제 도전하셔야 되고. 근데 이제 또 일도 하셔야 되잖아요. 네, 해야죠. 어떤 일 하고 싶어요? 국립공원이나 아니면 뭐 숲 해설가? 숲 해설가 괜찮다. 그런 거. 제가 추천하고 싶은 직업은 네. 아주 깊은 산 산장 주인.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산장부터 구하세요. 지영 씨가 생각하는 진짜 네. 산의 네. 매력이 과연 뭡니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고요함? 그 사람이 늙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호기심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호기심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늙어간다 그러는데 지영 씨는 계속 그 시간에 머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계속 궁금해요. 다음 또 목표의 산은 어디입니까? 뭐 다음 주든. 네, 내일 가거든요. 내일요? 네. 홍천에 있는 팔봉산에 갑니다. 뚝배기 드시러 가는 거예요? 아니요. 산을 넘으러 가는 거죠. 네, 8봉우리를 넘으러 갑니다. 오, 야.